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2달러를 뚫은 리플, 이제는 5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자, 리플 CU는 암호화폐 차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자,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죠. 자, 제가 이 암호화폐 차르, 이게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부분을 차르라고 합니다. 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암호화폐 차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건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자, 이전에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으니까, 자, 이러한 인터뷰 내용에서 리플의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 이게 지난 11월 16일 날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갈링하우스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의 후보로 부상에 올렸다. 자, 이게 11월 26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멘트가 나왔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리플 코인이 SEC한테 압박받았던 지난 7년의 서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부분이 5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달에 당선이 되었는 사람입니다. 근데 12월 달 이때 끝납니까? 아니죠. 1월 달이 되어야지 대통령의 취임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는 건 1월 달까지 그에 대한 기대감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난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 내용에서 트럼프를 만났나 안 만났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 만났다는 거죠. 만났는데 11월 달 대통령 당선된 달에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 취임하고 나서 크립토 차르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중요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차르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리플이 얼만큼 지난 정부에서 압박을 받았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코인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현재 1.3% 오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상승력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다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부분과 똑같습니까? 말씀드렸던 지난 1,500원대 라인, 그리고 2,000원대 라인, 다시 한번 3,00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칠 수 있겠죠. 왜 이런 조정 구간이 필요하냐?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입니다. 이 금융시장은 확실하게 이 단가가 맞는지 아닌지 조정 구간을 겪고 나서 안정적인 박스권 상승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고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당연하게도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리플의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BDC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이 부분은 신용카드로 바뀌면서 동전과 종이 지폐를 본 적이 거진 없어질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후에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건 이게 리플만 막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같이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란 중앙은행도 글로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CBDC를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미국 입장에서는 CBDC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반쪽짜리 모멘텀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CBDC와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가져간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SEC의 승인이 필요한데, SEC 위원장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나는 1월 20일 날 사임할 겁니다. 저는 속세를 벗어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히 리플을 압박했던 SEC라는 증권위원회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손 털고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리플의 강력한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지금부터 우린 니플 코인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SEC 때문에 절대로 니플은 못 올라갈 것이다. 750원에 머무를 것이다. 6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분들 엄청 많으셨죠. 근데 그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죠. 왜? 지금 얼마입니까? 1달러를 넘어, 2달러를 넘어, 이제는 5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시총 3위까지도 탈환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봤을 때 확실한 니플 코인의 수익 구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차트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적 분석도 바탕이 되어야지 기술적 분석도 더욱더 힘을 받으면서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다시 한번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정보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매매 대응이 뭔지 하나씩 체크를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분이 직접 연락을 드릴 거니까 들어보시고 어떻게 매매 대응할 수 있을까 그 부분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또 하나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톡방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러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니플 코인은 월봉을 보시면 2021년도 고점 찍고 나서 완벽한 바닥 구간을 4년 동안 기어다녔습니다. 자, 이렇게나 힘든 시점을 겪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1년도에 누가 취임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SEC 위원장을 선임했고 그 SEC 위원장은 코인 시장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이러한 힘든 시점을 만들어냈다. 근데 25년도, 24년도를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은 누구의 정부가 들어섭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그 부분에 대한 정권이 앞으로 4년간 이어진다. 어때요? 바이든 정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은 당연히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부분에 대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함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분석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오늘 이 영상에서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그러면 고래들, 그리고 니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있을까?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은 니플 코인 솔라나를 드디어 추월했다. 7년 만에 2.19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자그마치 7년입니다. 7년 동안 엄청난 바닥 구간,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니플은 SEC의 압박에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바닥 구간까지 기면서 정말 힘든 시점을 겪었죠. 자, 7년이에요. 자, 많은 분들 니플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도 있겠지만 니플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기간이 7년이니까 당연히 미워할 만도 합니다. 근데 이 7년 동안
니플의 모멘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니플의 모멘텀은 그대로였어요. 니플의 모멘텀이 그대로였는데 왜 못 올라갔을까?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고 던져지니까 매도하고 매도하는 물량들 대부분의 개인들의 물량일 테지만 고래들은 이때쯤에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지금은 현재 니플 코인은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어떤 분입니까? 이게 지난 11월 28일 나왔던 뉴스인데 전 CFTC 위원장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추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니플 소송에 취하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월 달에 취임하게 되면서 첫 번째 공약이 뭐였습니까? SEC 위원장은 사임시킬 겁니다. 그리고 비축 자산으로 우리 미국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약들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를 발행한다는 게 어떠한 힘을 제공합니까? 확실한 상승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어떤 화폐 단위로 결제합니까? 달러예요. 그래서 소비의 국가인 미국이 글로벌 1위 국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달러 때문인데 이제는 그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만들어내겠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이 동맹국들, 미국과 거래하는 동맹국들은 이제는 이 비트코인을 같이 비축할 수밖에 없겠죠. 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니플과 연동 관계가 크면서 SEC는 니플의 소송을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시켰다.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두 가지 분류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커스터디는 뭡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스터디예요. 수탁 사업을 말하죠.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내려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근데 니플이 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자와 대출 서비스 모두 가능하겠다. 금융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니플이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외로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달러와 1대1로 연동 관계를 갖고 간다. 이 말인즉슨 코인 시장에 자금이 달러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말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게 좋은데 니플은 누구를 위해서 개발합니까?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코인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기관용으로 설계된 이유는 뭡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든 시스템이다. 그 부분이 바로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국제무역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게 되면서 비축 자산 그 부분이 이 부분과 연동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유동성과 거래, 당연히 IPO 그리고 ETF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니플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월 초마다 니플은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옵니다. 락업 해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묶여놨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모아놨던 물량들이 풀리니까 락업이 해제되니까 이거 다 그대로 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장 또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니플 코인은 태생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해당되는 가격 방어를 하면서 움직이겠다. 그게 바로 락업이에요. 그게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근데 락업 해제했다고 해서 다 매도가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재차 락업이 되면서 그 물량들을 다시 묶고 다시 또 풀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니플 코인 열 초마다 이러한 락업 물량이 나오지만 어때요? 다시 락업되면서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점은 전고점을 돌파했고 2018년 종가 기준을 지금 돌파한 시점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고래가 매집을 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매집은 매수와 틀립니다.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보고 의문점이 든다, 영상 보고 궁금하다,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던데 11월 18일 날짜로 바이낸스라는 글로벌 최대 거래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리플이 출금되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출금됐다. 뭘 말하죠? 매집을 말합니다.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러니까 어때요? 다시 한번 매도 시점을 잡고 있는 개인들. 이 개인들의 물량을 누가 가져갑니까? 고래들은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죠. 이게 글로벌 거래소만 나온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빗썸이라는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죠.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출이 발생되었다. 누가? 리플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한 고래들의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트럼프 정책, 트럼프 정권 이러한 부분이 들어서면서 확실한 코인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리플의 ETF 또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또한 재차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고래가 매집량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던 사상 최대 규모의 상승력을 보였던 2018년도 6월 이후에 최대치의 고래들의 주소의 보유량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 고래들은 지금 매집량이 완벽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끄집어 내릴까요? 아니죠. 확실한 전고점 이상 올라가는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법원의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완벽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반쪽짜리 모멘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죠. CBDC는 달러를 디지털화한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달러와 연동 관계를 1대1로 가져갑니다. 얘네들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IPO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SEC의 힘이 필요하지만 SEC가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5년도 1월 20일 날 SEC 위원장은 사임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가상화폐의 친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한다. 당연히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잠깐 조정 라인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경험이 있죠. 어떻게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1,500원대에서도 횡보 라인, 2,000원대에서도 횡보 라인, 여기 3,000원과 3,500원 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자리를 잡기 위한 횡보 라인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또 한번 매도하고 또 올라가서 후회하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물론 확실한 저점에 매수했으면 당연히 매도 시점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전량 다 매도한다? 이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고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한다는 건 곧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를 한다. 비중을 나눠서 매매 대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이 부분을 통해 수익 구조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링크도 마련해 놨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확실한 수익을 함께 같이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